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드디어 LA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7의 컨셉카와 EV9 컨셉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차를 비교해보면서 서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공통점, 어떠한 신기술들이 있는지, 그 신기술들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예상 출시 시점과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먼저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닉 7, 오우, 센세이션해요. 아이오닉 관심 있다면 이미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의 주제는 뭐 이것만 둘이 비교하면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먼저 아이오닉 7의 디자인을 좀 비교해보면은 전면부의 헤드램프라든지 그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타리아에서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도트 타입으로 이렇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방향지시든가 헤드램프가 같은 램프에서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GV60에서도 쓰고 있죠. 이 윗부분에 이런 부분, 이 범퍼 위 쭉 길게 이어진 거는 스타리아에서도 적용된 것 같이 DRL, 주간주행 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생각보다 뭐랄까, 실물로 보면은 이 범퍼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냥 봐서는 좀 차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전기차스러운 느낌도 많고요. 그릴도 이렇게 생겨서요. 근데 이제 대형 SUV로 나온다고 합니다. 7인승 또는 6인승. 그래서 2대 2대 3 또는 2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EV9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약간 텔룰라이드, 그 미국의 기아에서 발표되고 이제 출시돼서 이제 양산하고 있는 텔룰라이드 있죠. 그 준대형 SUV의 전기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EV9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올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측면부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오닉 7은 생각보다 차가 길어 보이죠? 전고도 오히려 낮아 보여요. EV9 같은 경우는 뒤쪽 캐빈룸 공간이라든지 차가 좀 길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길어 보여요, 생각보다. 그죠? 전장이 몇일까요? 전장이. 뒤 후반부에서 또 요 사이즈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휠 베이스만 보면 휠 베이스가 EV9은 3.1m, 3.1m 엄청 나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7이 3.2m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출시해줄까요? 저는 출시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아이오닉 5가 3.0, EV6가 2.9m로 전기차에 배터리 깔려야 되니까 그렇게 가져왔어요. 되게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차 급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단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3열도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주행거리에 맞춰서 배터리도 좀 큰 걸로 넣어야 되니까 사이즈도 큰 걸로. 일단 그렇고요. 측면부 모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루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7이 뒤로 갈수록 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대로 일자로 하진 않았어요. EV9은 그대로 일자로 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디자인 뭐 휠 아치 같은 경우, 휠 하우스 이런 보면은 이제 각진 사각 디자인이고, EV9 같은 경우는 좀 육각에 뭔가 이제 각을 좀 더 준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측면부 팬더라든지 이렇게 라인을 많이 세웠죠.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서 완전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를 실제로 공개된 사양 스펙을 기준으로 그림의 사이즈를 그대로 축적 비율로 맞춰서 한번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단 설계 기준, 차량의 설계 표준 위치 요 기준인 전면부 휠의 가운데 있잖아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차를 그대로 비율을 맞춰봤어요. 프론트 오버행은 확실히 아이오닉 7이 더 깁니다. 그리고 요 카울 위치 있죠. 여기 후드 위치, 후드하고 보닛하고 A필러가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은 EV9이 좀 더 뒤로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 캐빈룸 공간, 1열 공간은 확실히 아이오닉 7이 더 크죠. 역시 2열 공간도 요 위치거든요. 요 위치, 아이오닉 7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3열 공간 또한 리어 오버행을 보면 되죠. 요쪽 부분, 리어 오버행이 차이 많이 나죠. 이 리어 오버행도 확실히 아이오닉 7이 더 깁니다. 그래서 EV9은 중대형으로 가는 거고 아이오닉 7은 그냥 아예 대형,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의 차량명은 7이고 9인데 오히려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차량의 전고 있죠. 전고도 그대로 한번 비율을 맞춰봤더니 일단 벨트 라인은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차량의 높이부터. 근데 루프 라인의 높이가 EV9이
좀 더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루프렉 있잖아요. 루프박스라든지 그런 거 올리는 루프렉 자체가 가변형으로 히든이 됩니다. 위아래로 팝업 방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EV9은 그 기술이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 7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게 좀 높이가 한 2-3cm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고요. 최저지상고를 EV9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7보다도 또 더 높였잖아요. 이거 보면은 거의 한 5cm는 더 높아 보이는데 뭐 5cm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저지상고는 아이오닉 7이 좀 낮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는 건데 최저지상고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두께만큼 차량의 전체 전고도 좀 높였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차량의 축적 비율을 통해서 사진으로만 일단 알려드린 거니까 실제 그 기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레이아웃이 측정이 된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점 뭘까요? 아이오닉 7은 근데 왜 이렇게 리어 오버행이 이렇게 클까? 이렇게 뒤 후면부 리어 오버행이?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단 아이오닉 7은 시트가 3열에 역시 EV9도 들어가는데 아이오닉 7의 시트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역시 이제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를 한번 일단 보면은 전장이 아이오닉 7은 예상이 5.23 정도 될 것 같아요. EV9이 4.93이라고 합니다. 전장이. 그거보다는 거의 한 30cm죠. 30cm는 그래도 길어지지 않은 사진으로 이렇게 축적 비율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갭을 30cm 정도 봤고요. EV9은 준대형, 아이오닉 7은 대형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3.2, 3.1 이거는 공개가 된 겁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EV9 같은 경우 공개된 수치고 전고도 사실 비슷하다 봤는데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프 렉 자체가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냐 그에 따라서 약 2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아이오닉 7이 한 2cm 정도로 더 높다라고 이렇게 수치를 한번 해 놓은 겁니다. 아이오닉 7이 추정치죠.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모터원인가요? 이 진행자분이 이렇게 좀 실제로 차에 가까이 붙었을 때 높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이게 사진상으로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이오닉 7이 조금은 커 보입니다. 더 전고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일단 이렇다는 걸 체감상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아이오닉 7의 후면부. 와, 후면부 어떤가요? 아이오닉 7 대박. 여러분 이거 진짜 유리로 나올까요? 스타리아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할지. 그런데 후방 충돌에 통과를 한 겁니다. 다. 아이오닉 7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고요. 사실 요 밑에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무리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좀 강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 탑승객에게 요 부분이 너무 노출되니까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은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EV9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좀 비슷해요. 오히려 볼보 느낌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전기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EV9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확실히 기아의 그런 딱 느낌이 들어요. 기아의 컨셉하다라는 거를.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지고 깔끔하네요. 그리고 스타리아에서 가져온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그런 콤비네이션 램프라든지 이런 걸 뺑 두른 게 비슷해 보여요. 거의 컨셉이. 그리고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실내가 EV9하고는 이제 비슷하게 컨셉을 이걸 뭐라죠? 코치도어라고 하나요? 롤스로이스 같은 그 좌우측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 그런 걸 이제 컨셉화했는데 이거는 45EV라고 아이오닉 5에도 이렇게 컨셉카로 코치도어를 했지만 양산에는 하진 않았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적용은 안 되고 나중에 자율주행차 진짜 4단계까지 나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는 이제 컨셉카니까 그러니까 양산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아이오닉 7의 2열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냐 요게 보면은 2열 시트가 회전도 되고 전후 이동이 아예 독립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안전벨트가 시트에 부착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도어라고 하는 요 B필러가 아예 없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B필러가 없이 측면 그 사이드 폴 테스트 측면 충돌을 할 때 배터리가 강성 보완하고 위에 차대가 전체적으로 다 강성 보강을 하기 때문에 강성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최적화된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차가 시원시원해 보이는 B필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EV9도 이게 시트가 전후 이동까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회전 스위블은 된다고 합니다. 모드가 3가지로 있어서요. 그리고 아이오닉 7은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요 지금 조수석에 이게 폴딩돼서 위로 열리면서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야, 멋있네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EV9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적인 기술을 많이 보여주려는 것 같고, 아이오닉 7은 친환경적인 이런 직물 패브릭 소재,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그런 거를 많이 소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V9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많이 신경을 썼고, 이런 부분에 보면은 대시보드 디자인,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이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수납이 돼요, 스티어링 휠이. 아이오닉 7의 루프 있잖아요, 천장에 비전 루프에 거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개별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약간 기술의 현대 모비스에서 예전에 이제 모터쇼인가 그 세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컨셉카에 그대로 이제 넣어준 겁니다. 70인치 디스플레이가 멀티로 들어가고, 요거는 아마 24인치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업 타입으로 이 예전에 이제 현대기아 크리스 특허청에 가보면 특허 등록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G9죠. G9에서 나왔었는데, 요게 아이오닉 7의 컨셉카에 시켜줍니다. 뭐냐면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팝업 타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수납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양산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아니고 아이오닉 7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 이제 수납, 그 다음에 컵홀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신기술들이 공개가 됐는지 좀 자세하게 그 디테일하게 이제 보도자료하고 자료 서치해 놓은 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적용 가능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회 주행거리 482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은 뭐 비슷합니다. 350kW급 초고속 급속 충전이요. 현존하는 거의 최상급이죠. 그래서 20분 이내로 충전을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선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 1은 좀 다릅니다. 아이오닉 7은 23인치, EV9은 22인치. 약간 이런 부분도 뭐 대형과 준대형으로 좀 나누는 것 같고요.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프런트 휠 아치 거기에서 팝업 사탈로 나오는 게 아이오닉 7이고, 기아사는 최초로 GV60하고 아이오닉 5에 적용된 그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고요. 슬림형. 그 다음에 77인치 비전 루프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 디스플레이예요. 그게 터치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컨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안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그런 걸 테스트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EV9은 역시 팝업 루프레일, 아까 루프 렉 자체가 위로 팝업으로 된다는 거, 루프 레일이요. 그다음에 솔라 루프, 뭐 예전 소나타부터 적용했던 그런 것들 아이오닉 5에 됐던 그거 양산화 시켜주는 것 같고, 컨트롤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기어 시프트가 GV60은 회전 타입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기어 시프트에 시동 걸면 회전으로.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면 기어 시프트를 하는 게 이렇게 스틱형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팝업 스타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해요. 이제 컨셉카에는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죠. EV9 같은 경우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딱 시동을 걸면 스티어링 휠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요거는 지금 당장 양산은 어렵고 좀 더 뒤에 양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양산 수준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인치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27인치였네요. 아까 전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 울트라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게 27인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7은 1열, 2열, 3열이 기능이, 1열은 주석에 이제 모니터가 열리는, 그 다음에 발 받침대가 되는 그거가 되고, 그 다음에 27인치 폴딩 디스플레이요. 그 조석에서 열려서 나오는 게 조석 그 테이블, 조석 시트라기보단 테이블이죠. 거기서 열리는 게 27인치고, 2열이 전후 슬라이딩, 그 다음에 회전도 돼요. 그게 180도, 그 다음에 3열은 코치 시트라고 해가지고 벤치 시트가 아닌 코치 시트네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EV9 같은 경우는 1열이 180도 스위블, 그 다음에 2열은 백폴딩, 2열 등받이가 이렇게 접히고 그걸 테이블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아시죠? 그 초소형 SUV 그 캐스퍼죠. 캐스퍼가 이제 백폴딩이 이렇게 완전히 되죠. 옛날 레이도 됐던 그런 시트 컨셉이 메커니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열은 180도 스위블이 딱 돼서 앉아서 이제 멀리 차크닉이라고 하죠. 트렁크 도어를 열고 멀리 보면서 시트를 반대로 돌려서 이제 앉는 거죠. 그 모드가 된다고 합니다. 스위블 기능으로요. 어쨌든 이런 신기술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적용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 것 같긴 한데, 뺄 거를 말씀드리면 77인치 비전 루프 아이오닉 7 요거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2열에 지금 전후 이동 있잖아요. 전후 이동. 2열 전후 이동을 하려면 배터리를 하고 그 위에 슬라이딩 메커니즘 있잖아요. 카니발 같은 그 아래 차량의 전후 슬라이딩 레일을 차량 자체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럼 높이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플로어가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게 최저지상고를 낮췄는데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7과 EV9이 같이 가기가 하거든요. 대형 EGMP 플랫폼 그 개념 휠베이스 늘린 걸로. 그런데 과연 이걸 넣어줄까? 이 부분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하진 않아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코치 시트도 사실 적용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왜냐면 45 EV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미 개발된 기술이니까요. 양산차에도 이미 적용된 기술이 많고요. 다만 조금 그런 게 2열이 백폴딩 있잖아요. 2열 백폴딩 테이블로 변하는 게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양산을 시켜줄지 요거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요게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2열 백폴딩 테이블로 변환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아마 양산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제 팝업 루프레일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45 EV 여기 있었죠.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게 이제 뒤에 코치 시트가 이렇게 오는데 요거를 이제 양산화 시켜줄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의 코치 시트는 저 개인적으로 2열을 최대한 이 안락성 있게 독립 시트로 만들고 요즘 트렌드가 다 이렇게 뭐랄까 럭셔리 하면서도 컴포트한 그런 릴렉션 모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루시드 에어도 이렇게 양산화 되었어요. 전기차에. 상당히 멋있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시 시점하고 예상 가격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가격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산타페 중형이죠. 중형 SUV예요. 근데 뭐 EV6와 아이오닉 5가 뭐 SUV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거의 CUV인 거고 크로스오버고 아이오닉 5도 CUV인데 조금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해치백 스타일이고. 근데 요 지금 중형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휠베이스 실내 공간이 이 중형급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준대형급하고 가격 포지션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혜택을 받았을 때 전기차 혜택 보조금. 그래서 저도 EV9과 아이오닉 7이 어느 정도 이제 준대형급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GV60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 한번 가격을 보면 GV60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출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2023년도에 EV9이 예상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7은 2024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되면 보조금 혜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서울시 한 1,000만 원 정도, 그 1,000만 원 약간 또 줄었죠. 차량 트림별로 좀 다릅니다. 뭐 롱레인지의 사륜 뭐 인증가 다르니까 약간 50만 원, 100만 원 차이는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기준이고 출시됐을 때 시점 기준으로는 약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역마다 상이한다. 어쨌든 서울은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매 가격은 어쨌든 5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전기차를 가면서 너무 이제 차가 좀 비싸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배터리 가격도 낮아지면서 보조금 혜택과 삼각되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은 계속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추려고 이렇게 그렇게 효율을 증대하고는 하고는 있겠지만 엔지니어 분들도 뭐 생산 효율성이라든지 뭐 배터리 집중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이제 배터리 가격을 차량의 한 60% 가격을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그러면 그걸 낮추면서 보조금이 좀 줄면 그게 상각이 되면서 차량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차량 가격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배터리 가격을 아직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지 갈 길이 멀지만 아무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로 가면서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 뒤긴 한데 이상으로 간단하게 EV9과 아이오닉 7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